안녕하십니까.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대 공약수의 활용,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활용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 배우고 나면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서 보려고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왜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왜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걸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만 구별하면 그 다음은 약간 쉬워지거든요. 일단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여학생이 32명이 있고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남학생이 48명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어느 동아리에서 모둠을 만든다. 모둠을 만들 거야. 모둠을 팀을 만들 거야.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다가 아니라 각각 같다라는 말입니다. 각각 같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둠이 이렇게 뭐 3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3개의 모둠을 만들 거예요. A, B, C 3개의 모둠을 만들 거야. 자, 이 모둠을 만들 건데 여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골고루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 여학생이 만약에 5명, 여학생이 5명, 남자가 6명. 다르죠. 그죠?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각각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도 여학생이 5명, 여기에도 여학생이 5명. 여기에도 남자가 6명, 여기에도 남자가 6명 이렇게 들어가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둠을. 그래서 이렇게 여자끼리 각각 같고 남자끼리도 같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각각 같도록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숫자가 같고 남학생들끼리 숫자가 같다. 이 뜻입니다. 남자 여자 숫자가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문제로. 자,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학생이 32명, 남학생이 48명이 있는데 모둠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모둠의 개수를 만약에 3개를 만든다. 모둠이 3개다. 그러면 여학생 32명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3으로 나눠야 한 모둠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32를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져요. 물론 48은 3으로 나눠지죠. 그죠? 48을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아, 이렇게 되니까 요 둘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는 16명, 16명, 16명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게 안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다 채워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여자 수를 같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둠의 숫자가 3개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모둠의 숫자를 한번 4개로 만들어 볼까요? 4개로. 4개로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4로 나누니까 4, 8에 32. 여기 4로 나누니까 여기는 12.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남자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같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 여기는 여자는 8명, 8명, 8명. 남자는 12명씩, 12명씩, 12명씩. 이렇게 하면 모든 모둠에 남녀의 수가 각각 같게 여자끼리 같고 남자끼리 같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모둠이 4개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죠. 그 모둠을 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로. 가장 많이 만들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모둠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모둠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으면 크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도 될 수 있으면 크면 좋겠네. 아, 그러니까 이 수는 바로 뭐냐 하면 32의 약수가 돼야 되고 48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근데 크면 좋으니까 뭐야? 최대 공약수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모둠의 숫자는 바로 32와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둠의 수는 최대 몇 개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모둠의 수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최대면서 32와 48을 나눌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문제다. 모둠의 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32와 48을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아까 4로 나눠졌으니까 4, 8에 32, 12. 근데 얘는 또 4로 또 나눠지네요. 그죠? 4로 또 나눠져요. 4, 2, 8, 4, 32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둠의 수가 정해졌죠. 모둠의 수는 얼마냐 하면 요게 최대 공약수니까 4, 4, 16,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지 마세요. 자, 넘기지 마세요. 중요한 게 모둠의 수가 질문이기 때문에 요 놈은 답이지만 우린 여기서 다른 걸 또 구할 수 있어요. 자, 여자가 32명이고 나누기 16으로 나누면 이 값이 2가 됩니다. 그죠? 또 남자 수 48을 16으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요 2와 3이 바로 뭐냐 하면 한 모둠에 들어가는 남자와 여자의 수예요. 요게 바로 한 모둠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여학생의 수, 여기는 남학생의 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모둠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렇게 되도록이면 모둠을 많이 만들려고 할 때 한 모둠에 들어가는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여기 있는 요 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2명씩, 남자는 3명씩 들어간다, 이렇게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질문이 모둠의 숫자를 물을 수도 있지만 각 모둠에 들어가는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물을 수도 있다. 그때 요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얘도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건데요. 얘는 무슨 뜻인지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가로의 길이가 154, 세로의 길이가 126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에 벽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벽이 있어요. 벽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거기다가 빈틈없이 붙여서 타일 벽화를 완성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벽이 있어요. 큰 벽이. 자, 이렇게 벽이 있는데 가로는 154고요. 세로는 126이네요. 그죠? 126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벽이 있고 이 벽 속에다가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타일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1장, 2장, 3장, 이게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3장 이쪽으로 붙이고 땡땡땡, 이 아래쪽으로도 붙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딱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타일을 붙인다. 그래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딱 맞아야 돼. 이렇게 타일이 딱 맞게, 여기도 타일이 이렇게 딱 맞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일을 붙인다는 겁니다. 여기는 땡땡땡, 여기도 땡땡땡, 이렇게 타일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때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여기 붙이는 타일이 얼마냐. 타일은 계속 붙이니까 이 속에 꽉 채우겠죠. 그죠?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도 이렇게 땡땡땡 속에까지 다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질문은 아까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타일을 얼마나 할 것이냐, 요 타일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이냐, 가로줄에 타일이 몇 개 들어가겠냐, 세로줄에 타일이 몇 개 들어가겠냐, 이런 질문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전체 타일이 몇 개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질문이 타일이 전부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얘를 정하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여기 가로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 여기 붙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왜냐면 얘가 딱 정해지면 요게 요 길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 수의 배수가 154가 돼야 돼요. 또 이쪽으로도 배수가 곧 154가 돼요. 그럼 배수 문제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주어진 154라는 숫자를 요 x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딱 떨어지게 나눠야 돼. 그러니까 154도 우리가 정하는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26도 요 x로 반드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x가 154의 약수고 126의 약수인 거죠. 왜냐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이 길이보다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x는 한 변의 길이는 154보다도 작고 126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그걸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보다 작은 수는 약수인 거죠. 약수고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큰 타일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타일이 커야 된다. 가능한 타일을 큰 걸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요 말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말하는 책이 많아요. 최대 공약수. 이 말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타일을 큰 걸 붙이면 여기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큰 걸 붙이면 더 장수가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큰이란 말 대신에 타일을 적게 사용하려고 한다. 적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도 문제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적다는 말에 속아서 최소 공배수 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해되셨죠? 그죠?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4와 12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 금방 뭐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자리가 짝수니까 일단 2로 먼저 나눠보세요. 그럼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27에 14, 27에 14, 26, 12, 2, 3은 6.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자, 2로 나눠 놓고 보니까 이제 7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겠죠. 그죠? 7일은 7, 7일은 7. 그 다음에 7, 9, 63. 자, 이제 여기 11과 9는 서로소가 됐어요. 서로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 아직 답이 아니에요. 14가 됐어요. 그죠? 자,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 최대 공약수는 이제 우리는 1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14가 뭐냐 잘 이해돼요. 이 14가 요 가로의 길이 한 변의 길이란 얘기예요. 자, 요 길이가 14cm가 된다. 요쪽도 14cm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필요한 타일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4를 답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우리가 풀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제대로 된 답은 뭐냐? 이게 가로로 이 154를 14씩 나누면 뭐가 되느냐면 11토막이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땡땡땡 가서 여기 11번째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6을 14로 나누면 그 몫이 9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서 땡땡땡 가다 보면 여기가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9장, 이쪽으로의 개수가 11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일의 수를 구하려면 11장씩 계속 세는 게 아니라 9장씩 계속 세는 게 아니라 11장과 9장을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1 곱하기 9를 해서 99가 바로 필요한 타일의 개수다. 요 놈이 바로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99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때는 답이 14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몇 장이냐? 그러면 99장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시작부터 하는 얘기를 꼼꼼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엄청 꼼꼼하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말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자, 어쨌든 약수와 배수 문제 중에서 최대 공약수 문제를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최대 공약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 공배수 문제를 또 봐야 될 텐데 최소 공배수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이 있으면 구별하는 문제가 바로 나올 텐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배수 문제를 보면요, 배수의 활용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어느 터미널에 전주행 버스, 전주라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전주행 버스는 10분마다 가고, 여기 당진행 버스 있네요. 당진행. 얘도 잘 읽어야 되겠지. 전주와 당진 가는 버스가, 당진 가는 버스는 25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주행 버스는 10분마다 가요. 10분 있으면 또 가고, 10분 있으면 또 가고, 10분 있으면 또 가고. 당진행 버스는 25분마다 가요. 25분 되면 가고, 또 25분 지나면 또 한 대 가고, 또 25분 지나면 또 한 대 가고. 오전 11시에 두 도시, 여기서 말하는 두 도시는 당진과 전주겠죠. 그죠? 두 도시로 가는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대요. 그 후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요 시각과 시간은 또 달라요. 시각을 구하여라, 시간을 구하여라. 이거 다릅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 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약수냐 배수냐, 그죠? 전주행 버스는 여기 11시 정각에 전주행 버스와 당진행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죠?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전주로 가는 버스, 아이고, 이렇게 말이 꼬여. 전주로 가는 버스는 10분마다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분 지나면 한 대가 또 출발하죠. 근데 당진행 버스는 25분마다 가니까 아직 출발 안 해. 전주행 버스가 또 10분 지나면 10분 지나면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 또 10분 지나면 출발해요. 또 10분 지나면 출발해요. 10분마다 계속 출발해요. 그죠? 10분마다 계속 출발해요. 당진행 버스는 25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 10분과 10분, 25분 여기니까. 당진행 버스 여기 지났을 때 여기서 출발해요. 또 25분 지나면 출발해요. 여기 좀 되겠네. 자,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25분. 자, 그러다 보면 도대체 몇 분이 됐을 때 전주행 버스와 당진행 버스가 동시에 이제 같이 출발하게 되겠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지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10의 배수로 증가하고 이쪽은 25의 배수로 증가하니까 결국은 10과 25의 공배수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주행 버스는 10분마다 출발하고 당진행 버스는 25분마다 출발하는데 둘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몇 분 후냐 이런 얘기니까 공배수 문제라는 얘기예요. 최소 공배수 문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바로 최소 공배수 문제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 5로 나눠보니까 2가 되고 5가 돼서 서로 소가 돼서 끝났네요. 그죠? 그럼 요 5가 배수인가요? 아니에요. 최소 공배수는 요 세 개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하면 다 곱했더니 5 곱하기 2는 10이고 10에다 5 곱하면 50이 되겠죠. 그죠? 50.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했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들은 50분마다 동시에 출발해요. 그런데 이 50분 후에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 그럼 얘가 답이냐? 출발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처음으로 다시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 시각은 11시에 출발한 다음에 50분이 지나야 되니까 11시 50분에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11시 50분이다. 11시 50분에 출발하네. 지금 11시 20분이네. 30분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과 시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약간 더 어려운 단계예요. 오전 11시에 동시에 출발했을 때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동시에 출발할까? 동시에 출발하느냐? 자, 그럼 몇 번이나 동시에 출발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냐면 11시부터 6시까지 총 몇 분인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간부터 보면 총 7시간입니다. 7시간. 7시간. 자, 7시간을 60분씩 곱하면 6, 7에 42, 420분이에요. 420분. 50분마다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재려면 어떻게 되냐면 5, 8에 40 이렇게 돼서 이렇게 8번이 되겠네요. 그죠? 8번은 그런데 여기 7시간 동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8번 이렇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시에 한 번 더 출발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8 나온 거에다가 1을 더해서 9번 동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봅시다.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운동장을 한 바퀴 돈대요. 한 바퀴 도는데, 형준이란 애는 72초가 걸리고, 진이는 동생인가봐요. 진이는 120초가 걸린대요. 120초. 그러면 형준이가 더 빨리 돌아오는 거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림상으로 출발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출발선.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형준이가 빨리 도니까 출발하자마자 여기 같이 서서 출발하지만 총 출발하면 형준이가 이제 더 빨리 가게 돼요. 점점점. 그래서 형준이가 여기까지 딱 오면 72초가 지났겠죠. 72초가 지났겠죠. 그럼 형준이는 계속 가요. 근데 120초가 지나면 형준이는 여기 좀 더 갔을 텐데 이제 진이가 여기 딱 도착했겠네요. 그러면 형준이는 여기가 있고 진이는 여기에 있으니까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죠. 그죠? 형준이가 또 이렇게 쫓아옵니다. 근데 진이는 또 가요. 형준이가 여기 탁 도착했을 때 144초가 됐을 텐데 진이는 아직 여기 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240초가 아니니까. 그치? 두 번째로 진이가 도착해야 되는데 그럼 형준이는 또 지나가. 그럼 진이가 또 여기 와요. 그럼 240초가 됐어. 근데 형준이는 그 다음에 오려면 37에 21, 216초가 돼야 되는데 216초도 아니네요. 그죠? 그 여기 형준이는 아직 도착 못했어요. 진이가 여기 왔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형준이와 진이가 동시에 여기 탁 도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준이의 시간과 진이의 시간의 배수를 찾아야 되겠죠. 공배수가 탁 같아지는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찾는 게 바로 배수 문제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계속 돌면 여러 번 만날 거예요. 그죠? 잘 타는 사람 여러 번 만날 거야. 자, 그런데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 좀 지워봅시다. 자, 72와 1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요. 여기 좀 바짝 붙었다. 그죠? 72와 120의 최소 공배수. 일단 먼저 4로 나눠볼까요? 4, 1은 4, 4, 8에 32. 그 다음에 4, 32, 30. 자, 이건 또 6으로도 나눠집니다. 동시에 6, 38, 6, 5, 30. 자, 이제 서로소가 됐네요. 그죠? 자, 이때 얘가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건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잖아.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요렇게 여기 네 가지를 다 곱한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다 곱한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요거 5, 6에 30 곱하기 4, 3, 12. 자, 그래서 이걸 곱하면 3, 2, 6, 360에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360.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360이고 출발한 지 360초가 딱 되면
형진이도 탁 도착하고 진이도 탁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다시 처음으로 다시 만나느냐 그랬으니까 답은 360초예요. 360초 후 처음으로 만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질문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형준이는 몇 바퀴 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진이는 몇 바퀴 돌았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준이의 시간과 진이의 시간을 잘 봐야 돼요. 형준이는 360초 되는 동안 몇 바퀴를 돌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았습니다. 360초가 되기 위해서 72는 작은 수기 때문에 72에다 5를 곱하면 360이 돼요. 왜냐면 요게 70이거든. 요거 다 곱한 게 70이거든. 요걸 다 곱한 게 70이기 때문에 72에다가 5를 곱하면 3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준이는 5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진이는 몇 바퀴를 돌았냐? 요 3을 빼고 이렇게 곱한 것이 120입니다. 그래서 3만 곱해주면 36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진이는 요 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로스가 돼요. 엇갈려. 형준이는 7바퀴, 진이는 3바퀴.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고, 그때 구한 최소 공배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다 나올 수 있어요. 활용 문제에서. 그죠?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다른 건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번 문제는 가로의 길이가 24cm, 세로의 길이가 10cm, 높이가 12cm. 이거 센티 익숙하지 않아요. 센치 이랬는데. 자,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는데 그걸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연습 문제라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 뭐예요? 최소 공배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설명한 얘는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설명한 이 부분은 요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벽돌, 요게 벽돌입니다. 벽돌. 이 그림에서 보면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벽돌이. 그런데 가로가 24래요. 가로가 24. 그리고 세로가 10이고 요 높이가 12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일정한 방향 계속 이렇게 쌓는다. 요렇게 요게 길고 짧게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벽돌을 요렇게 놓고 일정한 방향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같은 방향도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얘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해서 정사각형이 되듯이 높이도 더 쌓아가지고 이 위로도 더 쌓아가지고 정육면체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24 계속 커지겠죠? 이 가로의 길이가 24의 배수가 돼야 돼요. 여기도 10 계속 커져서 이 길이는 10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 길이는 12 이렇게 계속 커져서 이 길이도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은 24와 10과 12의 공배수가 돼야 되는데 정육면체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최소 공배수는 바로 뭐냐? 이 길이에요. 이게 24의 배수, 10의 배수, 12의 배수, 그 중에서 공배수니까 이 길이, 최소 공배수는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 최소 공배수 3개짜리 구할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인수분해해서 하라 그랬죠? 24를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여기는 24는 여기다 해야 되겠다. 24는 4, 6에 24. 끝났네. 그러면 2가 3개에 3이 하나가 있네요. 10은 2가 하나에 5가 하나 있네요. 여기 다른 수니까 이렇게 뒤로 씁시다. 12는
2가 2개에 3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최소 공배수는 여기 보면 되죠? 최소 공배수는 큰 거 쓰는 거예요? 작은 거 쓰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는 큰 거 쓰는 거라고 그랬어. 큰 거. 자, 큰 거 쓰는 거니까 자, 여기 2가 똑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거는 바로 이놈이네요. 이놈. 그죠? 이놈. 자, 그 다음에 3 중에서 큰 거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아요. 아무거나 써도 돼. 그죠? 큰 거. 얘를 씁시다. 얘를. 5 중에서 큰 거는 얘죠. 왜냐면 딴 데는 5가 없으니까 제일 큰 게 얘예요. 자, 큰 걸 쓰는 거니까 요놈, 요놈, 요놈. 요게 바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 공배수 또는 한 변의 길이, 얘가 한 변의 길이입니다.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게 얼마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암산해 볼까요? 여기 2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뽑아서 곱하면 10이 되잖아요. 이 두 개는 4고 4, 3, 10이니까 12에다가 10이니까 동그라미 붙이면 120이네요. 120. 그죠? 자, 벽돌의 개수가 120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 한 변의 길이가 120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120,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12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가 얼마가 있으면 120이 되느냐? 5가 있어야 120이 돼요. 이쪽으로는 5개의 벽돌이 쌓입니다. 이쪽으로는 12개의 벽돌이 쌓여요. 10으로 120을 나누면 되니까 12개. 그 다음에 이쪽은 12니까 120을 나누면 이쪽으로는 위로는 10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10층.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에 있는 벽돌의 개수를 다 곱해주면 전체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600개가 되겠네요. 그죠? 600장의 벽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 곱하기 10 곱하기 12. 요 계산하면 돼요. 아, 또 이거 할까? 5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니까 10은 내비두고 요거 먼저 곱하면 되죠. 요게 60이라고요. 60에다가 10 곱하니까 60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수와 배수 활용 문제를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는 책이 있는 분들은 이걸 한 번씩 다 풀어봐야 되겠죠. 풀어보고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 동영상의 아래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5개 이상 달리면 동영상을 녹화할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질문이 5개가 되면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